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우리 아기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들어가는 부분의 테마는요. 뭐지? 눈과 사진기 비교입니다. 네, 눈과 사진기 비교예요. 우리가 선생님이 그 썸네일에도 같이 오는데 선생님이 사진기를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게 내가 언제 샀지? 사진기를 집에 있는 사진기를 하나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엄청 찾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한 7, 8년 전에 산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이잖아. 그때는 제일 좋은 카메라라고 해서 샀는데 이게 미러리스 카메라예요. 자동으로 켜지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카메라의 성능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그대로 구현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진짜 성능 좋은 카메라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카메라가 비싼 건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 그래서 비싼 카메라는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죠. 이거 촬영용 카메라가 좀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간 우리 오늘 들어가는 부분이 눈하고 사진기를 비교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진기라고 하는 이 제품 자체가 눈을 모델로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서로 동일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5가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는 아이들이고요. 지금 눈이죠. 눈으로 들어가는 아이들 우리가 내신 특강을 통해 가지고 각각에 해당되는 그림의 명칭, 그다음에 기능에 대한 부분을 다 공부를 마쳤습니다. 다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들어가는 거니까 혹시나 아직도 안구 그 구조와 기능에 대한 부분을 듣지 않은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 빨리 내신 특강으로 들어가셔서 수업 듣고 와서 눈과 사진기 비교를 같이 보셔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시험 문제 나온다며. 그치? 그래서 여기 지금 빛의 굴절, 빛의 양해 조절, 암실 기능, 상해 맺힘, 그 다음에 빛의 차단까지 해서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5마리. 객관식. 그쵸? 그러니까 오지선다로 나올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감안하셔서 오늘 하나하나씩 같이 보도록 하자고요. 자, 우선은 이제 눈으로 들어가는 부분하고 사진기로 들어가는 부분을 사진기를 한번 먼저 같이 써보도록 할까요? 자, 빛의 굴절이 있다라는 것은 사진기상에서는 렌즈에 해당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들어와서 렌즈를 경유하게 되면 얘네들이 한 점으로 모이게 되죠. 그렇죠? 볼록 렌즈니까요. 그래서 빛의 굴절이라고 했을 때는 유리를 깎아서 동그랗게 만든 렌즈를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눈으로 따져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눈의 렌즈 역할, 수정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수정체. 외우면서 들으세요. 그 다음에 빛의 양을 조절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빛의 양을 조절한다는 것은 한국 사람들은 여기가 무슨 색? 갈색. 그렇죠? 근데 이제 유럽 같은 쪽을 가게 되면 유럽을 가게 되면 뭐 초록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것은 홍채를 얘기하는 겁니다. 눈으로 따졌을 때는 홍채가 되는 거고 사진기로 따져서 봤을 때는 조리개가 돼요. 선생님이 이게 촬영을 할 때 얘들아 카메라를 설치를 이제 세팅을 하거든요. 근데 세팅을 할 때 얘들아 조리개 값을 너무 작게 잡아버리게 되면 화면이 굉장히 어두워져요. 그러면 선생님이 새까맣게 나와. 근데 이제 조리개를 조금 열어준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제 화면이 좀 밝게 보일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너무 밝으면 이렇게 경계가 없어진 상태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리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빛의 양을 조절해주는 애들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리개. 우리가 보통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다라고 했을 때는 조리개가 오토죠. 그렇죠. 지네들이 알아서 조절을 해줘.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자, 홍채. 네, 우리 눈에 있고요. 얘네들이 빛의 양을 조절한다. 빛의 양 조절이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명암 조절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암실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암자가 어두울 암자예요. 그러니까 안구 안쪽을 어둡게 해줘서 빛의 산란, 빛이 퍼져 보이는 현상을 막아주는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내신 특강에서 맥락막이라고 배웠죠. 읽을 때는 맥락막인데 쓸 때는 기억 받침. 오케이? 맥락막이에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기로 들어와서 봤을 때는 여기 나와 있죠. 어둠 상자. 이 내부를 캄캄하게 만들어주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둠 상자. 되시죠? 그 다음에 상이 맺힌대요. 상이 맺힌다라는 거는 여기에 이제 시각 세포가 존재한다라는 얘긴데, 그쵸? 눈으로 따져서 봤을 때는 우리 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망막이 되는 거죠.
망막 중에서도 우리가 시각세포가 모여있는 부분을 황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시각세포가 전혀 없대요. 여기를 우리가 맹점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망막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시험 문제 나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사진기로 따져서 상이 맺힌다라고 했을 때는 누가 필요한 거냐? 필름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는 필름. 근데 요즘에 필름 카메라 잘 안 쓰지 않나? 응? 선생님이 가지고 온 이 카메라도 사실 이게 필름 카메라, 이거 디지털 카메라예요. 요즘엔 필름 카메라를 들고 다닐 일이 선생님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필름 카메라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소풍 가면은 선생님이 항상 카메라를 준비를 했어. 친구들 사이에서. 그래서 카메라를 준비를 해서 친구들 샥샥샥 찍어주고 마지막에 이제 그거를 인화를 해서 사진관에 이제 그 인화를 요청을 하죠. 그러면 사진 뽑아가지고 학생 친구들한테 갖고 싶은 사진 체크해라. 그럼 뭐 2장씩 더 뽑는다든가 3장씩 더 뽑는다. 요즘에는 없어요, 근데. 근데 필름 사진기가 약간 그 사진기만의 뭔가 그 감성이 있어요.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구현해낼 수 없는 그런 감성. 가끔씩 이제 빛바랜 듯한 그런 느낌의 사진이 찍힐 때도 있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찍힐 때가 가끔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사진 보면은 뭔가 추억에 젖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죠? 요즘에는 없어요, 필름 카메라. 그 다음에 이제 빛을 완전히 차단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너희들을 보고 있잖아. 눈을 감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이게 눈꺼풀이에요. 응? 이 부분. 지금 눈이 부었어요, 눈꺼풀. 눈꺼풀, 아니, 눈꺼풀. 풀. 딱 풀. 근데 풀이야. 알겠어? 그래서 쓸 때 눈꺼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기로 따져서 봤을 때는 완전히 셔터를 닫는 거거든요. 이렇게 셔터까지. 그래서 짝꿍을 하나하나씩 다 매겨드렸어요. 그래서 누구의 비유가 된 건지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고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온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카메라 그림만 여기다 이제 그림을 그려드리고 여러분들 노트, 여러분들 이제 노트에다가도 사진기 그림만 그려드렸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들 노트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바로 오른쪽 페이지 51페이지가 되겠죠. 거기에 안구 그림이 나와 있기 때문에 따로 더 그림을 그리지는 않았어요. 안구 그림 도대체 어떤 그림인지 연락 궁금한데 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 노트 같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여기 눈과 사진기 비교로 들어가는 부분,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 하나 같이 챙겨서 봤고요. 그럼 우리 내신 특강을 통해서 나머지 디테일한 내용들 같이 챙겨서 보도록 하자고요.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